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은 호재성 이슈를 끼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 안개 낀 어떤 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보일 분들도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좀 약간 클리어하게 이렇게 좀 되려면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런데 향후에 이제 일단 조만간에 금리가 있어요. 네, 금리 발표가 이제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관련한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방향성이 전 확실한 클리어한 방향성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코인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코인 투자했었던 코인 시작했었던 과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언제나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알트코인 사토시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FTX하고 관련돼서 솔라나하고 예? 일단 솔라나하고 체링도 호재거리가 있죠. 연말 말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체링이.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이슈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호재 뉴스를 아직 던지지 않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속속들이 아마 일정 시간을 지나면 호재거리를 던지면서 좀 이런 좀 클리어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안개 낀 자욱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ETF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4개의 단계를 거쳐요. 4개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단계에 네 번째 단계에 BTC하고 ETH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 신청이 돼 있다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SEC에 주기적으로 보고가 돼야 그 기록이 쌓여져야 ETF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거나 어떤 그런 거를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떤 코인들이 이 작업을 색 레포팅을 SEC 레포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향후에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미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코인이 또 될 수 있나, 이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게 있어요. 정확히 언제냐면,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2021년 7월 12일, 요때를 주기로 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는 다각화된 암호화폐 펀드가 SEC 보고 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덱스가 총체적으로 묶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코인들이 SEC에 개별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록이 쌓여서 ETF가 승인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때는 BTC랑 ETH가 이미 SEC 레포팅에 과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이후에 들어갔던 코인들이 3개가 있습니다. 네, 3개의 코인. 네, 여기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해서가 이 3개였어요. BCH 그리고 LTC 자 그리고 ETC 자 요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투자액 순위로 보면 아마 이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객관적인 어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지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이 코인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판단보다는 항상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센스를 취하고 어떤 정책을 피는지가
그게 기준의 확실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MEX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있죠. 예. 월가 이제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그 금융 플랫폼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코인.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BCH랑 LCC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런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준을 잡을 때 항상 요런 거 위주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러셀 지수하고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제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랑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신탁이 ETF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러셀 같은 경우는 통짜로 카테고리가 5개로 나눠서 10개의 코인 각 카테고리가 10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그래서 제가 추후에 나중에 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혼동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오 코인인데 네오의 7번째 메인넷 기념일 밝은 미래를 포용한다. 그러니까 메인넷이 한지 벌써 여기 7번째 메인넷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오래 지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지금 현재 크게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ETC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호재거리를 던지면서 세력들이 일주일 동안 올릴지 아무도 몰라 진짜. 그리고 명칭이 중국의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서구권보다는 그들의 유동성이 동아시아 쪽으로 조금 많이 집중되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이제 기다리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막 먼저 올라간 코인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설왕설래 해봐야 나중에 후회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물려 계시던 어쨌건 그런 거 다 그거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그 날은 옵니다. 자, 이게 바보 같은 코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분법 논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일 수가 있는데 미국 제재로 구형 반도체에 쏟아붓는 중국 2027년이면 전 세계 13개 중 1개가 중국 지금 중국 반도체 자급도가 60%라고 얘기가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죠. 전 세계 칩 중에 33%가 중국계 될 거야. 이 얘기까지 2027년이면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분법 논리를 싹 다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자, 그리고 이거는 비체인 얘기거든요. VET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걸로는 러셀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비체인이 바이낸스에 몇 개 페어가 돼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페어가 돼 있어요. 6개 페어를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이 코인도 공식적으로 검증이 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진중하게 이것도 우리가 XRP 바라보듯이 그런 관점으로 좀 진득하니 바라보시면 생태계 구현이 이미 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거는 카카오 얘기인데 카카오 사법 리스크의 카카오뱅크 휘청 최악된 매가 아주 진짜 최악의 공포스러운 뉴스는 요즘에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마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김범수 의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요거 내지는 이제 카카오 관련한 주식들 있죠. 카뱅이라든가 카카오 뭐 이런 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갖다 또 기사에 가지고 또 곱씹으면서 또 엮어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기사들을 미디어가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 대중의 목줄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블랙록이 만약에 ETF 승인이 난다면 이거를 굳이 블랙록에 국한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트릭스 포트가 56,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는 공개적으로 얼마 전에 향후 연말까지 비트코인 기준에서 45,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본인들의 매크로 자료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단 나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 정치 경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프레임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출신 금융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보통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이 바로 올 겁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할 거야 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이 알고리즘이 이 메커니즘이 지금 현재 깨져버린 거죠. 네. 지금 현재 요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플 소송이 극적전한 SEC 갈링하우스 라센 재판 포기 리플사 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 마무리가 100% 클리어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곳에 사실 더 재미난 게 있는 거예요. 계좌가 빵빵하면은 뭐 지금 재밌겠죠. 근데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코인이 사실 이 친구가 아닐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FED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스위프트 2.0은 리플과 그러니까 XRP와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 XRP의 완성된 생태계는 2025년 11월 달이 마무리 단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서 이 생태계 자체의 가치가 이게 나중에 가격의 가치를 움직일 거다. 비트코인은 그렇죠. 이 어떤 거냐면 가격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자, 뭐 가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가치 평가를 먼저 해버리는 건데,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현물 경제하고 엮여서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중에는 가장 진보되고 가장 공식력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BIS하고도 엮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위프트 2.0하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페트로 차이나 원유 거래의 첫 디지털 위안화 결제, 이 얘기.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 차이나가 상하이 석유 천연가스 거래센터의 국가 간 원유 거래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했다라는 얘기. 아시겠지만 원유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기 이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껴있어요. 달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국제 교역에서. 브릭스는 계속해서 GDP, GNP를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이게 거의 100%예요. 이거를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가 아니라 그냥 이게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이게 현재 그냥 그거를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뉴스나 이런 거래액이 늘어났다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오랫동안 볼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석유 산업,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끝은 2030년이란 얘기가 있어요. 지금서부터 7년이 남았습니다. 지금서부터 7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럴 거야.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럴 거야. 화석연료 말고 청정에너지를 대체하면 돼. 태양열로 이런 거를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기술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은 화석연료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거기서 세제 개혁할 수 있게 시스템이 이미 오랫동안 구현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아마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브릭스는 확장할 거고, 브릭스의 확장은 탈달러화를 도모하는 거고, 이 메커니즘은 장기간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요렇게. 그러니까 뭐
중국만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겠죠. 예, 여기 뱅크 오브 러시아도 뱅크 오브 인디아 전부 다 브릭스의 총체적인 국가도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5개 국가이지만 예, 비하인드에 있는 거는 80개국 넘는 예,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 연맹, 아랍 연맹이 브릭스에 예, 추가가 됐고 그들의 뭐 국제거래, 국제 무대에서 달러는 점점 배제하고 있고 그들은 인구 수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평균 연령이 어린 중심으로 한 GDP, GNP 성장을 전 세계에서 도모하고 있고 자, 이 그림이 완전 확실한 그림이 아닐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DBS 뱅크라는 데가 있는데 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이제 투자를 한 데잖아요. 이 DBS. 근데 이것도 지점을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북미나 유로존보다 동아시아 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가 왜 동아시아에 많이 예, 지점이 개설돼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게 뭐 XRP가 앞으로 뭐 소송 때문에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별 볼 일 없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서 DBS에 이게 리스트업 되지도 않았겠죠. 리스트업 되지도 않았을 거고 DBS를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도 마찬가지 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체인링크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데 폴카닷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이 친구의 호재거리가 언제 시장에 던져질지 그거를 기대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폴카닷, 에이다 다 전부 다 검증이 끝났다라고 어쨌건 이 동아시아고 한중이라고 엮어서 이 구도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뉴욕 검찰 상대로 해서 이 주장에 근거 없다, 맞설 것. 아니 어떤 기관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쉽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GBTC 주장에 관해서 SEC를 뭐 압박한다느니 이런 단어가 공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DCG를 저는 오랫동안 추종하고 오랫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정부 그리고 FED 통화 시스템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 매개체는 글렌 허친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고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그냥 전부 다 대중이 못 보게 그냥 가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11월 2일 날 새벽 3시가 지금 금리 발표 바로 직전 시점이죠. 지금 현재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자뭐 여기 보면은 좀 뭐 뭔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발표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하인드에서는 뭔가 꾸역꾸역 뭔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BCH 디파이를 위해서 이더리움 개발자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BCH 팀하고 뭐 엮어서 그래서 이것도 뭐 후행해서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지켜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현물 경제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인증중고차를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업을 한다? 그것도 이것도 중소 상인들이 했던 거잖아요. 이 중고차 매매업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았었던 영역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죠. 점점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코인 투자가 마지막 희망이며 마지막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오고 식량난이 만약에 향후에 장기적인 가뭄이 만약에 도래해서 식량난이 발생하면 진짜 굶어 죽는데 눈 뒤집히는 범죄자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범죄율은 계속 극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보안 관련한 그런 사업도 되게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라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래요. 뭐 지진도 났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합적으로 카오스 상황으로 들어가고, 예, 자, 뭐 부익부 빈익빈은 더 극대화될 확률이 높고,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코인 투자가 필수입니다.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서부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어쨌건 ETF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궁뎅이 싹 붙이고 ETF 났다 뉴스 나올 때까지 막 기준점을, 예, 막 이렇게 설왕설래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잡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